정말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가 살아있을 뿐이지 정말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제 가족도 저도 이 세상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장당했고 모든 걸 다 잃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지. 오늘 대신은 어떻게 보고? 반면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부활을 예고했다. 특검의 수사 발표가 나기도 전에 박기준 검사는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철 검사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여태까지 이제 거의 9번의 그 특검이 거의 다 이제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 검사가 의지가 있어도 실제 이제 수사하는 인력은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고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분명 한계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제 식구 감싸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어서 이제 대부분 뭐 면죄부를 주던가 하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기력해지는 특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삼성특검이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검사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건강하게 새로 타연하기를 바랍니다. 휴가비는 보통 한 번에 얼마 정도 나요? 검찰의 경우에는 500에서 2,000. 한 번에요? 네. 그건 1년에 한 몇 번 정도? 3번? 이 정도. 네. 어떨 때? 네. 여름 휴가요? 여름 휴가. 그 설하고 추석. 이 정도. 네. 보통 그렇게 보통 그 정도.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생깁니까? A, B, C? 그렇죠. 네. 중요도에 따라서. 1,000, 2,000 이거는 중요보직이죠. 네. 아니면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할지. 이 기회 검찰을 개혁하자는 국민적인 기대 속에 특검이 출범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에 파견 나온 현직 검사로부터 특별한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한 분이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특검에서 해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기억을 잘못했거나 잘못 말한 걸로 번복을 좀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삼성 측으로부터나 개인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나 고소나 이런 거를 안 받도록 되더라도 무혐의 되고 문제가 없도록 수사결과 발표를 잘해주겠다. 김용철 변호사는 진술 번복을 요청한 검사가 강모 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진술 번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또는 요청을 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검사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대부분 변호사님 옆에 계셨고요. 네네. 변호사 그때 여러 분 계셨거든요. 네네. 당시 입회했던 김영희 변호사에게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김영철 변호사가 그 특검 관계 검사들을 만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특정한 부장 검사님과 딱 한 번 있었고 김영희 변호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 부장 검사가 굉장히 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많이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사실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검찰 로비 명단이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봐줄 수가 없겠느냐.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떡값을 주었다고 했는데도 특검은 단 한 명의 검사도 기소하지 못했다. 아무런 로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김용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수사해 나가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임시기구인 특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것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상설적인 특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라고 하면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해놓고 그때마다 이제 특검만 임명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든 뭐 조사처든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성우 PD. 최근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검사와 스폰서 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무관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스폰서 문제로 검사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스스로 이 비리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검찰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해서 견제와 통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검찰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천성관 총장의 스폰서 파문과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스폰서 특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한 부장검사가 받았다는 승용차를 놓고 그랜저 특검을 한다 만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무기력한 특검과 반복되는 검찰의 비리를 지켜봐야 할까요? 이제는 검찰 비리에 관한 부패와 은폐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